안녕하세요, 여러분. 공학 소프트웨어 및 실습, 비선형 방정식의 해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할 내용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분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자, 여기서 자, 이분법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제 어떤 거냐? 그래프적으로 그 값을 추적하는 어떤 일종의 추적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fx는 자, y라고 하는 함수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정식을 푼다라고 했을 때 요 y는 0이라고 놓고 그래서 fx가 0인 지점 이 지점을 우리가 이 지점을 만드는 x를 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했을 경우에는 자, 여기가 0일 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표현됐을 경우에는 이 지점이 우리가 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게 바로 중간값 정리에 대한 일종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fx는 y인데 요 y가 요 이 지점을 지나는 선일 경우에는 어떻게 값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이 C라고 얘기를 했을 때 fx는 C. 자, 근데 C를 넘겨가지고 0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여기서 본 것 같이 이 지점을 이렇게 선으로 긁었을 때 이 지점이 결국 우리가 찾는 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함수에 대해서 해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디어는 이분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 여기에서 어떤 지점을 이제 구간으로 놓았을 때 이 지점의 해는 어떤 식으로 추적을 할 수가 있느냐? 자, 이 지점하고 이 지점의 함수값 f의 a 값, 그 다음에 f의 b의 값을 곱해가지고 만약에 이 두 개의 곱이 음수가 됐을 경우에는 이 두 구간 사이에 해가 있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해가 두 개의 곱이 같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두 구간 사이에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그래프가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했었죠. 자, 여기서 두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지나는 값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값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요 지점의 함수값의 곱은 음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중간 지점을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구간을 나눠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구간하고 그 다음에 요 두 구간을 이제 비교를 해서 자, 요 구간에서의 가운데의 값은 요 두 개의 값을 곱했을 경우에는 요 지점은 양수가 되고 여기는 보게 되면 여기는 양수, 그다음에 여기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은 음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구간을 절반으로 나눴을 때 요 구간이 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구간을 계속 세분화해가지고 절반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절반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를 절반으로 나누고, 절반으로 나누고 하다 보면은 이 값의 차이가 상당히 실제 근하고 근접하게 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특성을 이용을 한 게 바로 이분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비선형 방정식의 해법 중에 여러 가지 해법들이 있는데 각각의 해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차의 한계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이분법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 시간에 뭐 순서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실습도 해보고 그랬을 텐데요. 자, 근데 약간 궁금한 게 있죠. 자, 어떤 궁금한 게 있냐면은, 자,
어느 정도까지 가까워져야 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해를 찾기 위해 가지고 몇 번을 반복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반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100번 반복할 수도 있고 이걸 계속 계산하다 보면은 몇 번까지 해야 되는 거지? 자,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오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예를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죠. 만약에 어떤 함수가 이 구간 사이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요 값이 무리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간은 0하고 1입니다. 자, 그러면 요 값은 무리수이기 때문에 값이 딱 떨어질 수가 없죠. 여기 보게 되면은 이분법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0하고 1 사이를 나눠주게 되면은 여기 가운데 값은 0.5가 됩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 0.5, 그 다음에 0.25, 0.0125, 그 다음에 0.0625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 구간을 아무리 세밀하게 나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요 해가 만약에 무리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떨어지는 값이 어쨌든 존재할래야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 무리수하고 유리수하고는 당연하게 다른 범위의 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반복을 해도 정확한 해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거를 무한정 반복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값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하고 이 정도 되면은 그만합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걸 누가 정했느냐? 우리가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정하느냐?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야,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하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터 단위로 뭔가 가공을 하든가 아니면 미터 단위로 뭔가 측정을 하는데 정밀도를 예를 들어서 1mm로 합시다. 아니면은 정밀도가 1mm보다 낮아야 된다. 마이크로미터 수준으로 낮아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분법을 수행해야 되는지 목표를 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우리가 정밀도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 숫자까지 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더 나눠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만해도 되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요. 자, n번 반복한 다음에 요 값을 a, b, c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a하고 b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는 a하고 b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로 나눠주는 부분을 자, c라고 했을 때 요 기준을 보게 되면요. A하고 B를 뺀 것은 결국은 A하고 B의 그 차이의 범위는 자, 이전에 반복을 하기 전에서의 A, B 구간의 거리의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는 A 또는 C, 그 다음에 C 또는 B 사이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그는 자, 이런 식을 우리가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n번 반복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A하고 B의 절반 간격. 그 다음에 나누는 거리는 요 절반의 간격.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길이가 0부터 1까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 번 나눴을 경우에 간격은 0.5가 됩니다. 자, 두 번 나눴을 때는 0.25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 거리를 계속 2로 나누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n번까지 반복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 정답하고의 요 값의 차의 범위는 결국은 2의 n승분의 b 빼기 1이라고 하는 공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을 때 결국은 공식은 2의 n승분의 1, 그 다음에 A하고 B 사이의 간격, 그러니까 처음에 잡아준 간격이 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 오차까지면은 이 정도 차이면은 값을 구했다라고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했게 되면은 우리가 최소한 몇 번 정도 할 수 있을지 몇 번 반복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오차를 가진 값을 가질 수가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 공식을 우리가 각각을 로그를 취하게 되면요. 자, 2분의 로그 n에 로그 2분의 그다음에 로그 여러분의 요 a, b 사이의 간격의 길이,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에 간격 얼마 a하고 b, 그 다음에 이 정도의 오차값,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가진 오차값을 결정하게 되면은 요 n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n 값을 하게 되면 이분법을 몇 번 수행하면 충분한지 우리가 값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이번에는 여러 가지 다른 그 해를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법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처음 시작한 거니까 이해하기는 쉽지만 실제 수행을 해보게 되면은 그 연산을 좀 은근히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제가 얘기하는 이 속도라는 거는 연산을 조금 더 적게 하면서 값을 빠르게 찾아가는 방법, 이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가위치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가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위치. 그래서 영어로는 false position method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가상으로 정한다 라고 해서 해가 있는 위치를 이쯤에 있을 거다라고 딱 가상으로 놓고 그 다음에 판정을 내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어떤 아이디어냐면요. 자, 이 함수가 있는데요. 자, f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의 두 가지 지점을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해서 a 값에 대해서 함수의 fa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b에 대한 fpb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두 지점을 이제 지나기 때문에 이 두 지점을 지나는 1차 함수를 우리가 가상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에서 두 지점을 지나는 점을 1차 선으로 이렇게 쫙 연결했을 때 여기 좀 빨간 선이 되겠죠. 자, 요 빨간 선이 되겠는데 요 빨간 선이 지금 보게 되면 X축하고 접하는 부분, 요 부분을 C라고 잡았을 때 요 C를 일단 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해를 기준으로 요 해가 실제 요 X값하고 얼마나 가까운지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1번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죠. 자, 1번이 그래서 두 지점에 지나는 직선을, 두 지점이 이거죠. A하고 FA, 그 다음에 B하고 FP가 되겠죠. 자, 이것을 기울기를 M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지점의 X를 지나는 우리가 원하는 가상의 해, C의 값은 자, 요 함수를 만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Y 값이 0일 때, 이때 X, 그러니까 이 부분이 C가 되겠죠. C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직선의 x 절편을 우리가 가이치 C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은 어디죠? 1차 함수의 식을 C로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은 자, FB 빼기 FA 분의 AFB 빼기 BFA라고 하는 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Y는 MX 플러스 C의 X 절편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앞에서 이분법을 했을 때 이 구간 사이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 판별하는 거하고 동일한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를 지우고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자, 이 부분이 우리가 가상의 위치, 가상의 해를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A 구간하고 B 구간을, C 구간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FA는 음수이죠. 그 다음에 요 C는 어떻게 됩니까? C 값에 해당되는 FC 값이 되죠. FC 값은 어떻게 되죠? 요 밑에 있으니까 음수하고 음수를 곱하면 양수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볼까요? 이 부분은 음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은 음수고, 그다음에 FB는 양수가 되죠. 그리고 여기 실제 우리가 알고 싶은 X값은 이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값을 비교를 해서 비교하기 곱하는 거죠. 두 값을 곱했을 때 여기는 음수고 양수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C하고 B 사이에 해가 있다라고 우리가 판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이런 식으로 요 구간을 범위를 A하고 C 구간, 그다음에 B하고 C 구간 사이에 BC 구간 사이에 해가 있겠다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고 이 범위를 추려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언제까지 하냐? 앞에서 우리가 이분법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유효 숫자를 정한 다음에 요 C 값하고 그 다음에 요 X에 해당되는 값하고 차이가 우리가 유효 숫자라고 결정한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가 된다 하고 그만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자, B하고 C 사이의 범위를 이렇게 오차로 결정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요 함수가 기울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아주 작게 함수에 따라 가지고 요 값이 변화가 y 값에 대한 변화가 아주 작을 경우에는 굳이 더 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 오차 이걸 구간 오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치에서의 함수 값이 허용 오차를 만족했을 때 우리가 근으로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럼 가이시법 같은 경우는 어떤 점에서 좋냐? 자, 이분법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구간이 2분의 1을 하기 때문에 이 구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따르는 구간이 계속 일률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근데 가이치법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은 여기 1차 함수를 구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점하고 이 지점을 이렇게 선을 긋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근이 이쪽 방향으로 싹 이동을 해서 x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근의 위치가 이렇게 쫙 수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법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그러니까 연산을 더 적게 하면서 x값에 가까운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특징이 요 1차 함수를 이용했기 때문에 원래 함수가 다항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근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뉴턴 렉슨법에서도 이제 비슷한 설명이 되겠는데요. 결국은 이게 미분의 개념하고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있네요. 자, 이 부분은 지금 다 설명을 했으니까 이거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가이치법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이 원래 함수의 특징에 따라 가지고 근이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진행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 저희 그래프가 여기 여기가 원래 값인데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을 이렇게 처음에 나누는데 그러면은 요 구간을 따지다가 보게 되면은 요 선이 이렇게 가면서 느리게 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는 여기에 있는데 이걸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게 이 선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죠. 이동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는 연산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 보게 되면요. 처음에는 A하고 B 구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B 구간에서 자 이렇게 확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동했을 때는 처음에 이동한 것보다는 조금 더 작게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할 때는 더 작게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동할 때는 더 작게 이동하고 자 계속 이동을 하다가 보면은 더 이상 요 근에 가깝게 가려면은 연산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동은 거의 안 하는데 오차 범위 이내에 이렇게 연산되는데 실제 근하고 차이가 나는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원래 함수가 그렇게 생겨먹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은, 자,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 갔더니 여기가 좀 멀다 하면은 아예 이쪽으로 확 이동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지그재그로 가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수렴을 하도록 해서 수렴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한 아이디어가 바로 수정 가 위치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 x에 대한 함수를 이제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요. 자, 여기 오른쪽에 보게 되는 요 그래프와 같이, 자, 요 지점에 a 값하고 요 b 값이 있는데, a하고 그를 요 반대편의 함수 x 쪽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요 함수의 절반이 되는 지점, 자, 이 지점을 가지고 이렇게 선을 긋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게 되면 구간은, 자, B1의 2분의 FB1, 그 다음에 C의 FC, 자, 이렇게, 그러니까 X축이 아니고 Y축으로 나눠서 이렇게 구간을 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으로 잡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가는 문제점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 지그재그로 이렇게 가는 형태의 근의 움직임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 설명할 내용은 고정점 반복법이 되겠습니다. 자, 고정점 반복법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좀 약간 재밌는 이제 개념이 되겠는데요. 자, y는 x의 함수가 대칭인 특징을 이용한 해석법이 되겠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보게 되면요, 어디지? 자, 앞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한 방정식의 해법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죠.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선이 교차한 지점이 우리가 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이 두 가지 그 함수 중에 하나를 y는 x에 대한 형태의 그래프로 놓았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자, y하고 x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y하고 x의 그래프가 있을 때, 요 y는 x에 대한 거는 좀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죠. 어떤 특이한 성질이 있느냐? 자, x가 입력이고, 그 다음에 y가 함수의 출력이라고 할 때, 요 x하고 y가 출력이 될 수도 있고, 다시 거꾸로 입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결과값이 다시 입력으로 늘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y는 x에 대한 함수에 대한 특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0인 우리 방정식이 있습니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의 해는 fx는 0인 형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형태를 x는 g의 x의 형태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코사인 x는 0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이것을 x는 gx 형태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각항에다가 x를 더해주게 되면은 x 플러스 코사인 x는 x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요 x 부분은 자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이게 gx 형태, 그러니까 fx가 변환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변환이 되게 됐을 때 그래프의 해는 x 더하기, 자, y는 x다 이렇게 그려졌을 때 x 더하기 코사인 x에 대한 형태의 그래프가 어떤 겹쳐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 형태로 만들게 되면은 이것을 점화식의 형태로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gx에다가 xi를 넣어주게 되면은, 자, 이게 xi 플러스 1, 점화식의 그 다음번에 값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값을 다시 이걸 반복을 하게 되면은, 계속 반복을 하게 되다 보면은 해에 근접한 형태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수렴하는 경우는 P63페이지에 요 형태가 있는데 제가 예제 그래프는 발사하는 걸 넣었으니까 이걸 좀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요. 이런 함수가 있을 때 y는 fx에 대한 함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값을 이 점화식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나선형꼴로 가다가 어느 정도 값이 되면은 수렴을 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출력값을 y는 x에 대한 함수가 입력하고 출력을 번갈아 갈 수가 있다는 특징에 의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은 예쁜 나성형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고정점 반복법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는 되게 간단한 대신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처음에 초기값을 잘 결정해서 잡아야 됩니다. 초기값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경우는 지금 2라는 값을 초기값으로 잡았습니다. 2라는 값을 초기값으로 잡았을 때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 값이 계속 이렇게 0을 통해서 이렇게 수렴해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초기값을 잘못 잡았을 경우에는 초기값 선정을 잘 못했을 경우에는 이 값이 수렴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값이 이렇게 발산을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앞에서의 앞에서 뭐겠죠? 가이치법을 얘기했을 때와 같이 수렴하는 하는 범위의 초기값을 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고정점 반복법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수렴하고 발산 조건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gx 있죠? 이 함수, 이 gx를 미분을 해가지고 절대값을 취했을 때, 이 미분했을 때 값의 범위가 1하고 같거나 작을 경우에는 수렴을 하게 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이 함수가 1보다 크다, 미분한 값의 범위가 1보다 크다 일 경우에는 발산을 해서 해를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정점 반복법을 이제 체크를 하려고 할 때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x는 g의 x 형태로 만드는 걸 첫 번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gx를 미분을 한 다음에 그 값의 범위가 1보다 작은지 그 다음에 1보다 큰지 이것을 따져봐야지 이 고정점 반복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에 이번에 설명할 내용은 뉴턴 랩슨법이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뉴턴 랩슨법이라는 것은 뉴턴이 미분법을 발견한 사람이죠. 그래서 미분을 이용한 방법이 되겠는데요. 함수의 미분의 접선을 이용을 해서 근을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프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처음에 요 x0라고 하는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있고 x0를 지나는 접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 접선에 의해서 1차 함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접선을 이용한 1차 함수가 x절편, 요 x절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점을 이 지점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x1에 해당되는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의 fx를 한 번 더 접선을 긋게 됩니다. 그럼 이 접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그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x2에 대한 지점이 되겠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근은 요 위치인데 x0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두 번 하니까 아주 가깝게 근에 가까이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게 되면은 요 x0라고 하는 우리가 요 근의 값에 상당히 근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 랩슨법은 미분의 성질을 이용했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봤던 가위치법, 그 다음에 이분법에 비해서 상당히 빠르게 그러니까 계산을 몇 번 적게 해도 근에 근접하게 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 방법의 장점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빠르게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이 앞에서 가위치법이라든가 이분법 같은 경우에는 A하고 B 사이의 범위를 정해줬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A하고 B 사이에 근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범위에는 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범위를 찾아야겠죠. 자, 그래서 근이 어딘지 모르는데 범위를 막 잡고 하는 것보다는 자, 뉴턴 레스폰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따로 없습니다. 시작점만이 있는 거죠. x0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어딨죠?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찾는 방법이기 때문에 구간을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적을 해주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뉴턴 레스법 같은 경우는 몇 번 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 근에 가까운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느냐? 만약에 이 함수가 미분이 안 되는 함수면 어떻게 되죠? 자, 미분이 안 될 경우에는 뉴턴의 접선을 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뉴턴 레스법을 적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좀 몇 개가 있지만 어쨌든 요 절편을 이용을 하는 여기 있죠? 이 방법을 이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수가 있고 미분을 해가지고 이 점화식을 만들게 되면은 요 근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근의 판별 같은 경우에는 xn-1, xn 이 두 개의 요 값의 구간이 우리가 충분히 오차 범위 이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오차 범위 이내다라고 했을 경우 그 다음에 요 fx의 n의 값이 우리가 y 쪽에 허용되는 오차의 값이 충분히 0에 가깝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근으로 이렇게 판별을 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보게 되면은 뉴턴법 같은 경우에는 매번 도함수, 그러니까 미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가지고 해를 찾을 수도 있고 해를 못 찾는 뉴턴 레슨법으로는 자, 이런 방법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극히 드물게 함수의 특징에 따라 가지고 발산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게 할선법이 되겠습니다. 자, 할선법은 앞에서의 미분하고 비슷한 개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이치법하고도 약간 비슷한 법이 되겠는데 일단 임의의 두 점을 연결하는 선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미분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이 두 지점을 선정을 한 다음에 두 지점의 기울기를 이용을 해서 임의로 선을 이제 긋는 방법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해서 가이치법하고는 비슷한데 이 두 지점의 기준으로 한 이 선을 이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분법, 뉴턴 레슨법에 가까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를 미분 함수가 아닌 두 지점의 기울기를 구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 이런 형태의 x값을 구하는 식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이제 선이 구해졌기 때문에 이 선에 나오는 값을 마찬가지로 이 결과값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점화식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어느 특정한 범위 앞에 현재 계산값, 이전 계산값과의 차이가 우리가 정한 이 숫자 범위 내에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해라고 결정을 하든가 아니면은 이 해의 값에 y의 값이 충분히 0에 근접하다 우리가 정한 이 숫자 범위에 근접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 이럴 때는 해에 도달했다 이렇게 판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보게 되면은 이 뉴턴 레슨법하고 동일한데 이 부분이 미분 부분을 자 이렇게 x의 n, xm-1, f의 xn, f의 xm-1 자 이런 형태로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은 기울기 부분하고 대응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리미트해서 우리가 미분이라고 하는 게 x가 h로 갈 때 x 빼기 h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h 부분이
충분히 작은 경우, 그래서 델타 H인 경우, 이 델타 H인 경우로 의미를 하게 되는 것이게 됐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근의 판별은 이 두 구간의 차이가 허용 오차 이내, 그 다음에 x의 n값의 값이 허용 오차 이내일 경우에 이렇게 그만 이제 충분히 근으로 본다, 이렇게 판별을 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당히 여러 가지 뭐 이분법, 가이치법, 수정가이치법, 그 다음에 할선법, 또 뭐 있죠? 고정점 반복법, 뉴튼 랩슨법. 자, 이런 5가지, 6가지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이렇게 다 예를 들면서 이제 할 수는 없고, 이렇게 개념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는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